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시장의 스타일, 그쵸? 그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어느 자산으로 갈 것이냐 그 전략을 또 짜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재고 사이클을 되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네. 요거를 제가 잠시만요. 일단은 요 이제 장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배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잘 안 오는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항만 하역을 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배에 대한 이제 운임 자체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마트 갔는데 휴지도 없겠다라고 해서. 그쵸. 코로나 한창일 때고 그랬죠. 막.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언제 배가 올지 모르니까 재고를 많이 쌓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실은 주문을 엄청나게 때려서 과잉 재고를 쌓았던 게 2021년도까지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될 줄 몰랐죠. 그러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 과잉 재고를 안고 업체들이 다 고통을 겪었던 게 이제 올해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과잉 재고를 계속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네. 여기 이제 왼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 아래 표요? 네, 요겁니다. 요게 빨간색 선인데요. 네. 이게 도매 재고인데요. 예. 도매 재고가 지금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추락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이 얘기는 아직 지금 이게 9월까지 데이터라서 좀 더 내려오기는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재고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이 가게 되면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네. 여기 과소재고 상태로 지금 진입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차트가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차트인데요. 지금 까만색은 반등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제조업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초록색 선을 보시게 되면 초록색 선은 더 하향을 하고 있죠. 예. 초록색 선이 재고인데요. 보시면 지금 재고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데도. 네. 이 얘기는 지금 과소재고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하나 더 네. 넘겨서 보시게 되면 그 재고 중에서 사실은 업종별로 좀 틀려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 재고 조정을 다 못했습니다. 네네. 보시게 되면 지금 뭐 IRA도 그렇고 뭐 전기차 보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을 텐데 지금 초록색 선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재고 조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 보시게 되면 자동차는 지금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 사이클입니다. 네.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어도.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대에 뭐 한 3천만 원 막 이러니까 자동차를 빼고 봐야 이 재고 사이클의 좀 본질을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오른쪽 보시게 되면 컴퓨터 주변 기기. 재고 감소율이 지금 역사적인 최저까지 갔죠. 여기 이제 2000년 IT 버블, 그리고 이제 2008년도 리만 파산,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재고가 지금 감소율로 따지게 되면 거의 역대 최저치까지 갔거든요. 네. 이 얘기는 코로나 때 이제 PC랑 노트북 많이 샀다가 몇 년 동안 안 샀는데 뭐 지금 안 팔리니까 다들 재고 안 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내년에 다시 살려고 하면 창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채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IT 주변 기기나 이런 것들, PC 사이클은 저는 내년에는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왼쪽 아래 논 듀러블이라고 있는데 여기 비내구재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화학 제품들입니다. 예. 이 화학 제품 지금 이제 9월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이 미국 지표는 특히 이제 이 도매 재고나 소매 재고 같은 것들은 2달 정도 이연돼 가지고 발표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추가적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 보시면 한 3, 4개월만 더 재고 조정이 있게 되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의 감소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사실은 좀 둔화될 거다. 그리고 중국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 재고를 안 쌓은 거죠. 의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내년도에는 지금 뭐 다들 AI 하지만 사실 저는 뭐 AI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데 실제 AI를 하려면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하고 PC도 필요하고 서버도 필요하고 결국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재고는 사실 지금 역대 최저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내년도에 실제 봐야 될 거는 이러한 어떤 재고 사이클이 돌아오는
재고가 없으면 쌓아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는 리스토킹, 리스토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고 비축의 사이클이 내년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재고가 줄어든 거는 이미 업체들이 내년 경기 둔화, 소비 둔화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약간 좀 어두운 예측을 하면서 재고를 그쵸. 안 쌓고 있는 거고.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겁을 먹으니까 내가 미리 사놓으면 팔리지 않고 쌓여있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미리 구매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가격이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어이쿠 나는 가격이 더 내려갈 줄 알고서 안 쌓았는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네 하면 두근반 세근반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또 빨리 또 막 주문 넣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런 재고 사이클이 가장 중요해지는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때 예. 조금 더 그 사업자들의 좀 마인드를 자극을 시키거든요. 아하. 빨리 쌓아야 내가 더 싸게 많이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재고를 많이 비워둔 그 업체들의 예측이 틀려야 하고 네. 예상외로 수요가 좋아져야 하는 거고 수요가 좋아지려면 아니 그 업체들의 그 리스토킹 수요를 자극을 하려면 가격이라는 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근거는 어디서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지출 뭐 이런 걸로. 아직은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재고 조정이 100%는 끝나지 않아서 네. 저는 한 몇 개월 정도는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내년도가 미국이 대선 4년 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있는 이제 바이든 4년 차인데 과연 지금 선거가 있는 해에 경기가 악화되는 거를 과연 어느 정부가 그냥 두고 보겠냐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통화정책 당국한테도 압박을 상당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재정을 쓰려고 할 가능성도 되게 높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가만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내년 초에는 뭔가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연초부터 꾸며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것이 어찌 보면 재고나 물가나 내지는 이런 경기를 한꺼번에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근데 그 누구도 먼저 손을 안 내밀려고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했다가 물가 오르면 어쩌지? 라는 것도 있고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견딜만 하니까 그냥 좀 지켜볼까? 라는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경기 하강이 좀 더 가팔라지면 그때는 어이쿠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답보 상태로 방향을 못 찾고 헤매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거다. 네. 요거는 약간 정책적으로 뭔가 부양의 스탠스가 확실히 나타날 때 네네네. 물가는 그냥 이 정도면 됐고 네네. 우리는 경기 부양으로 간다. 그럴 때 재고와 물가와 경기가 같이 뭐라 해야 되나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저희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신호는 그러면은 뭔가 간파하기는 조금 용이할 수는 있겠네요. 정책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러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땡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문 용어. 땡깡을 조금 세게 할 가능성이 있죠. 네. 먼저 시장이 막 후두두두 막 떨어지면서 네네네. 거봐 이렇게 지금 부양책 안 쓰면 이렇게 망가진다니까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렇죠. 네. 그래야지 또 정책적으로 동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둔화는 되고 있어도 사실상 경기가 약간의 둔화지 침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미리 금리를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는 상당히 안 좋지만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선별적으로 문제되는 뭐 부동산 회사들 도와주면서 그냥 또 그냥저냥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 부양이 잘 안 나와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연준 입장에서도 다시 물가라는 불씨를 되살린 방화범이 되는 건 원치 않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 죄인이 그쵸. 되는 그런 흐름이니까 쉽지 그런데 않죠. 앞에서 뭔가가 많이 망가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뭔가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 네네. 예, 그 당위성이 좀 생기는 걸 테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연초 흐름이 뭐 2, 3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셨죠? 집중해서 들으셨죠?